안녕하세요.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에는 없는 것들 제1편 총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인이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총기 청정국입니다. 2018년에는 관련 법령이 강화되어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구입한 총기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다면 15년간은 교도소에서 보낸 후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 총기는 국가에서 몰수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인구 100명당 민간인 총기의 수령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120.5정으로 전세계 1위였습니다. 즉, 미국인은 1인당 총기를 1.2정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명당 30정 이상을 보유한 국가도 전체 중 14개 국가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100명당 10정 이하였고 100명당 1정 이하의 국가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소유를 금지한 동아시아 3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은 3.6정으로 139위, 일본은 0.3정으로 219위, 한국은 0.2정으로 224위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 상태인 국가의 방어를 위해 징병제로 병사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며 징병검사 후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병사들은 대한민국 제식 소총인 K2를 지급받아 사격, 소총분해, 결합 등을 익히게 됩니다. 2019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22만 명이었던 바 매년 22만 명 내외 인원이 군대에 입대하고 소총을 지급받아 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군을 제대하고 나면 1년에 며칠씩 있는 예비군 훈련 등을 제외하면 실제 총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던 총기를 가지고 나올 수도 없으며 총뿐만 아니라 총알도 사회로 반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군은 사격 훈련 시에도 사격이 끝난 후에는 지급받았던 총알 숫자에 맞는 탄피를 반납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분실할 경우에는 모든 부대원들이 탄피가 나올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탄피의 경제적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실탄이 불법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현대적인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72년 이래 한국은 양궁에서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사격은 양궁보다도 후에 생긴 것임에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린 1896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격 종목에 처음 출전한 1956년 이후 현재까지 1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궁이 4개의 종목임에 반해 사격은 권총, 소총, 라이플 등 20여 개 종목으로 나뉘어 우열을 가립니다. 그뿐 아니라 동계 종목에서도 스키를 타며 사격을 행하는 종목인 바이애슬론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총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선수인 경우는 총기의 개인 보관을 금지하고 경찰 관서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있는 실업선수나 학생선수의 경우 총기의 개인 보관이 허용되기도 하나 이것도 공기총의 경우에 한정되고 화약총의 경우는 사격장 또는 경찰 관서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본인 명의의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사냥용 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택에 보관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 보관하였다가 사냥을 하는 경우에만 보관된 총기를 돌려받아 사용한 후 다시 경찰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냥용 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화약을 이용해 총알을 발사하는 총을 엽총이라 하며 공기를 압축했다가 분사하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발사하는 총을 공기총이라 합니다. 엽총이든 공기총이든 사냥용 총을 말하지만 군용 총이나 사격 전용 총은 수렴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력이 큰 대구경 산탄총과 대구경 소총은 사냥용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타총이라 해도 클레이 사격용은 엽총이 아닙니다. 공기총의 경우에는 일정 규격 이하의 총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애국의 경우처럼 규격이 크거나 살상력이 높은 경우는 공기총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약을 사용하는 총에 비하면 파괴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소를 정통으로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엽총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쓰이고 공기총은 청설모나 새를 사냥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기를 가지고 야생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수렵장은 매년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데 보통 11월 하순에서 2월 말경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일정 지역과 사냥할 수 있는 개체의 수량 등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물건인 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수렵 면허의 취득입니다. 수렵 면허는 엽총과 공기총을 이용할 수 있는 1종 수렵 면허와 활 및 석궁을 이용할 수 있는 2종 수렵 면허로 나뉘지만 취득 과정은 동일합니다. 수렵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렵 강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체 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통과한 후 면허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렵 면허를 획득한 후에는 실제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총포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총포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주소지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총포 소지 허가증은 개별 총기에 대한 허가이므로 각각의 총기에 대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멧돼지를 사냥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제1종 수렵 면허를 취득하세요.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강습을 이수한 후 신체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각종 비용과 함께 수렵 면허를 신청합니다. 수렵 면허가 나온 뒤 총포사에 가서 구입할 총을 결정하고 총기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와 함께 소지 허가 신청서와 신체검사서 등 서류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후 총포 안전 교육을 받고 매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구입한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합니다. 매년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수렵장을 공고하면 2인 이상의 조를 편성하여 수렵장 사용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 신청을 합니다. 지자체 허가가 떨어지면 드디어 경찰서에서 총을 찾아 멧돼지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사냥할 수 있는 개체 수가 결정되어 공고되니 그 한도를 넘기 전에 사냥에 나가야 합니다. 사냥총은 당일 반납이 원칙입니다. 내 총이지만 나와 함께 옆에서 재울 수는 없습니다. 내 총의 잠자리는 경찰서니까요.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소지한 총기는 12만 4천여 정이고 이 중 공기총이 7만 2천여 정, 엽총이 3만 7천여 정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그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2011년 이후 매년 10건 이상씩의 민간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엽총이나 공기총이 아닌 실제 권총이나 소총을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실탄 사격장입니다. 서울에 3곳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4곳이 있으며 대부분이 권총 사격장이지만 제주도의 서귀포 대유랜드 실탄 사격장과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에서는 소총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권총 총알 10발에 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실제 사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규칙이 엄격하며 보안경, 방탄조끼, 귀마개 착용이 위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총을 훔치거나 자살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고정시켜 놓았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 음주자, 신원 미확인자 등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엽총을 사용하여 날아가는 접시를 맞추는 것을 클레이 사격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기에 서울보다는 지방이 많이 있고 실탄 사격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25발의 총알과 25개의 접시를 한 세트로 하여
25,000원 선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총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총은 사냥용의 엽총이나 공기총 정도이나 이것들도 개인이 복원할 수는 없고 경찰서에 복원해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총의 외관을 그대로 복제한 복제품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입니다. 처음 출발은 에어소프트 게임, 일명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한 총기였습니다. 이 게임용 총들의 외관이 실제 총기의 모양을 복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소프트 건에 실제 총알을 넣고 쏴도 발사되지는 않습니다. 내부 구조가 총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송용 세트장을 사람이 사는 살림집으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몇 가지 규정을 더 두어서 에어소프트 건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경우의 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에는 총포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것을 모의 총포라고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 소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난감 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장난감 총이 법에서 정한 모의 총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에어소프트 건에는 두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컬러 파트입니다. 모형 총기가 실총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구등을 주황색 등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만들거나 도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쉽게 분해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워 브레이크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출력을 강제로 약화시켜 비비탄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발사체의 운동 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면 모의 총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0.02kgm 이하로 약화시키기 위해 에어소프트 건의 내부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0.02kgm는 0.2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규정을 보면 일본이 1줄, 홍콩과 프랑스가 2줄, 캐나다가 5.7줄, 대만이 20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엽총이 1700에서 2000줄이고 공기총이 60줄이며 고무줄 3총이 10줄 정도입니다. 사람이 빨대에 비비탄을 넣고 입으로 세게 불면 0.15줄 정도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한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본이나 대만에서 구입한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기는 몰수되고 여러분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심하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에어소프트건 규정이 한국과 다르기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이나 대만에서 구입 후 위의 조치를 취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어떨까요?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의 공무원들은 모의 총포를 단속할 권한은 있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총기가 모의 총포가 아님을 확인해 줄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모의 총기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장난감 총임이 분명한 조잡한 것이라면 문제없이 통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구입한 에어소프트건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EMS 등을 이용하여 국제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물론 우편물을 발송하기 전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로 들여온 우편물은 세관을 거칩니다. 이때 총포류로 확인되면 세관은 우편물을 총포협회로 보내서 모의 총포 여부의 확답을 받습니다. 총포협회는 총기의 외형이 모의 총포로 오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칼라퍼트가 부착되어 있는지와 혹시라도 탈부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운동 에너지가 법에서 정한 0.2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이외에 법에서 정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통보합니다. 물론 그 비용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지불합니다. 2020년 9월 현재 5만원입니다. 협회로부터 모의 총포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으면, 즉 장난감 총입니다 라는 회신을 받으면
관세의 부과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여 수신인에게 총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한국은 총기 규제가 엄격합니다. 물론 밀수등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총기류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외국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범죄 집단들의 경우도 칼이 아닌 총을 들고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조악한 수준의 사제총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몰지각한 경찰, 검찰들은 클라파츠 작업이 안 된 에어소프트건을 모의총포로 적발했다며 발표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당신이 들고 오는 에어소프트건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장난감 총이라고 확신하지는 마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에는 없는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 총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달력 중 음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